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부산 지역 총선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부산에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 학교가 도입되는 가운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얼마만큼 조언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배운 바리스타 실력으로 어르신들께 커피와 빵, 월남쌈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부산 지역 총선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공천 신청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은 18개 지역구에 모두 78명이 공천 신청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 장제원 의원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12명 모두 현재 지역구에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35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현역인 남구을 박재호 의원,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사갑 최인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 신청했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각 당 공천 지원자들의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구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아직 미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부산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부산 남구 갑을 두 선거구를 남구 하나로 합치고 북구 강서구가 공동 갑을 2개 선거구였던 것을 강서구를 별개 선거구로 독립시키고 북구 갑을 2개로 나눠서 기존 18개 부산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 2달을 앞두고도 이 획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치거나 분구될 선거구에서는 선거운동은커녕 사무실 위치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북구 을 지역이 신설될 경우 여야 모두 후보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분구를 염두에 두고 정명희 전 북구청장이 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진갑 5선 서병수 의원이 최근 전재수 의원 대항마를 자처한 상황이라 지역구가 늘어나면 북구갑 출마 여론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북강서갑 공천 신청자를 북구을 지역 후보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남구 가불의 경우도 현역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구 전체를 선거구로 보고 활동해온 만큼 현행대로 유지되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본격적인 선거 사무 일정이 시작돼 오는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확정이 되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예비보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21일은 저희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여야가 최근 선거구에 대해 조정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아예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주인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에 늘봄 학교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문을 닫게 된 사상구 1호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늘봄교실 전면 도입에 앞서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 정책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 산하 돌봄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고 교육청에는 초등 돌봄교실과 통합 방과후 학교, 우리 동네 자람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투입된 인력, 장소 이런 부분도 이제 과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그런 부분을 다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 남아 있는 인력을 또 흡수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그런 제일 잘 아시는 교사들하고 교사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최근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내년이 아닌 올해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둔 부산에서도 당장 교실 마련과 인력 채용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장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담 인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장소도 지금 아예 없는 걸로 현장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교육청은 전면 시행을 전국 최초로 뭐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늘봄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위촉장 서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위원회가 되어서 사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사상구의 중점 추진 과제와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얼마만큼 조언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부산 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상징성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에 있는 교육청하고 통합해서 이제 강서구의 제3의 장소로 통합교육시. 한편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한 20명 내외로 임기는 2년입니다. 임명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시대 주민자치분권 추진 계획안을 안건 심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조금 특별한 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한 건데요. 그동안 배운 솜씨로 커피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모처럼 복지관 입구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결혼 이주 여성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처럼 생각하고 명절 잘 보내고 행복하면 됩니다. 참 친절하고 좋아요. 친절하고 좋고 우리도 잘해줘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 고향에서의 명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명절하면 어른한테 음식 만들하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거의 비슷해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캄보디아 비슷해요. 2019년 문을 연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가온 카페는 이주 여성들의 바리스타 실습 장소였던 것이 지금은 주민과 이주 여성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이주 여성들이 이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한국 사람 같아요. 예, 보기 좋아요. 근데 일단 맛을 안 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이어가고 어제도 수고 많아요. 7일에는 월남쌈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주공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가정,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다문화 여성들하고 함께 좀 설 명절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단골 어르신분도 있고 해서 서로 굉장한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곡주공 4단지 화정복지관은 떡국과 생필품 등 각지에서 전달된 후원 물품을 900세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학교 교육연구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사무집기와 창고 벽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닥다닥 붙은 점포 특성상 화재가 나면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과열,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소방당국이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하구의 한 골목시장. 설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반찬 가게의 경우 제수용품을 주문받아 조리를 하기에 불 사용이 많은 상황. 얼마 전 충남 서천 수산물 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만큼 화기 사용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튀기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불 조절을 많이 자제를 좀 하면서 튀기고 있어요. 이 시장 안을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소화기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자체가 낡고 오래된 곳이 많고 야외에는 먼지가 낀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 지역 전통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4건, 노후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 같은 전기적 요인이 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5건에 달했습니다. 점포 내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잘 비치해 두시고 영업 종료 후 전기나 가스를 반드시 차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시장 구조상 불이 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오래된 전기시설은 바로 교체하고 온열기구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지어진다 해도 진정한 복합물류 허브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활주로 추가 건설과 공항 복합도시 활성화 등 부산시 요구들이 정부에 전달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은 함께 건설될 철도와 바로 옆 부산신항과의 시너지로 항공, 항만, 육상 수송이 가능한 트라이포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객을 더한 24시간 공항으로 복합 쿼트로 포트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계대로라면 활주로는 하나, 화물 수요는 40년 뒤 33만 톤을 소화하는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복합 물류 허브 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달 활주로 추가 건설 등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부산시 의회는 가덕 신공항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할주로 이번 확장이 필수적이다. 부산 신항 철도 항공 도로를 잇는 커트로 복합 물류공항의 전환, 잠재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항공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 처리 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의회는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 활성화도 요구했습니다. 산지를 관통하게 될 공항 접근 철도를 에어시티가 들어설 눌차지구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곳에 역사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공항 배후 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 역사를 가덕도 신공항 접근 철도 건설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와 의회는 6일 가덕도 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6일 에코 델타시티 그린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입주 기업 4개사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린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데이터 센터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시설입니다. 한편 4개사는 그린 데이터 센터 건립과 운영에 3조 6,313억 원을 투자하고 1,022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시의 주요 비전 사업과 지역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추진 방안을 5일 논의했습니다. 전복민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 등 당면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시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국비 9조 2,300여억 원을 반영하는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각 부서 올해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4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해운대 백병원 중증질환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각 처분과 관련해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하고 나머지 45건을 가결했습니다. 또 두 차례 본회의에서는 모두 27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교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실시간 문자 번역 서비스나 수화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근로지원인을 사용 중인 중증장애인 교원에게는 1인당 최대 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오는 16일까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된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는 게 현실이죠. 정부가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에서도 5개 택지가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산의 경우 과거 해운대 신시가지라 불렸던 좌동 일대, 화명 신도시라 불린 화명 금곡 일대를 포함해 부산 진구, 사상, 사하, 북구 택지 5곳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는 계금주공 1, 2, 3단지 일대와 사상구에선 주례 119 안전센터 주변, 엄궁 코오롱 아파트 일대, 학장 BMC 아파트 주변이 포함됐습니다. 사하구는 1996년까지 조성된 다대동 택지지구가 모두 포함됐고 북구는 덕천 3동 주민센터 일대와 덕천 도계공 아파트 주변, 만덕 럭키 2차,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일대,
금곡 북부산 농협부근과 화명 이동 행정복지센터 일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노후 도시특별법 대상지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별 간격이나 아파트 층수에 큰 제한이 없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축소 완화되면서 사업 진행도 약 3년 가까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 억대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완화보다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수동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자라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사업비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1주택자가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산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사상구의회 윤숙희 의장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의장은 민생과 지역 현안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은 설 연휴 기간 모든 경마경주와 공원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마경주는 연휴인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운영하지 않고 연휴 이후 16일부터 재개합니다. 또 가족공원과 유원시설은 7일부터 11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